자, 늦게 시작한 만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살펴볼 거는 조만간 있었던 소식들인데, 월아 어서오세요. 띠리띠리띠리띠리띠리띠리. 자, 일단 머니그램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지난주 금요일날도 얘기했지만 그 2분기 실적 보고가 있었습니다. 머니그램 실적 보고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실적 보고 때 머니그램은 실적이 안타깝게도 악화 중입니다. 계속 1년에 걸쳐서 하락 진행 중이고요. 뭐 매출이라던가 수익,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다 하락 추세인데, 다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직 엑스라피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의 실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우려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할게, 엑스라피드 없이 머니그램 자체의 이런 기업 운영 상태로는 지난 2분기까지는 마이너스가 맞아요. 그러면서 이 실적을 일종의 객관적인 데이터죠. 그걸 보고하고 나서 이제 머니그램이 이제 3분기나 4분기 때 이제 남은 그 연간 회계 보고를 얘네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은 분기에 어떤 목표들이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그 얘기 중에 엑스라피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채기. 감기도 걸렸나? 어디쯤에 있었나? 재채기 장난 아니네. 못 살겠네요. 이거 가려졌구나. 띠리띠. 잠깐 그 부분 찾을게요. 아니고, 이 부분 보고 갈게요. 이 부분 보고 가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잠시만요. 감기 기운인지 코가 맹맹해지는데, 자, 그 분기 실적 보고 할 때 이제 앞으로 이제 3분기나 4분기 남은 분기 동안에 그런 전망들 얘기하면서 이제 리프사와 파트너십 전략적 제휴 관계 맺었죠. 그 얘기를 하면서 이때 이제 어닝콜 실적 보고를 할 때 알렸습니다. 여기 써있죠. 머니그램이 엑스라피드 사용 위에서 트랜잭션 처리하는 게 라이브 상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발표 날이 8월 2일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트레이드 시작은 보시는 것처럼 그 해당 주 8월 2일이 있던 그 주에 그 주 초반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진짜 며칠밖에 안 됐거든요. 좀 더 여러분들께 디테일을 가미하자면, 보시는 것처럼 7월 29일쯤부터 시작을 한 거죠. 30일이나 29. 이게 주초니까 이때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략 한 일주일 정도 좀 안 됐어요. 엑스라피드 쓴지. 자, 그러면서 이제 칭찬을 하죠. 릴리 쿨이랍니다. 대빵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자,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 엑스라피드 시작한 게 지금 로우 레벨 단계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짧게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이 3분기에 실제적으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게 3분기에 영향을 주기에는 너무 기간도 짧고 이렇게 한 번에 못 쓴다는 거죠. 여기도 얘기하지만 심지어 엑스라피드가 예전에 2분 정도 얘기했는데 머니그램이 실제로 써보니까 멕시코로 돈 옮기는데 딱 13초 1분 13초 걸렸대요. 그러니까 시간 단축도 좀 많이 됐어요. 예전에 비해서 1분 13초면 되고, 하지만 그러니까 성능이 좋은 건 알겠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시작이고 이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거를 쓸 거란 얘기를 해요. 똑같이. 그래서 본인 생각에는 4분기 때 썸 임팩트, 어떠한 영향, 이 엑스라피드를 씀으로써 어떠한 효과가 드러나는 그 영향들을
보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머니그램 쪽에서 이번 4분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3분기 때부터 바로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3분기 때부터 시작을 했으려면 7월 1일부터 썼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7월 한 달이 다 이미 지난 7월 29일 30일쯤부터 이제 엑스라피드를 쓴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머니그램이. 그리고 엑스라피드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쓸 수 있는 국가 구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멕시코, 필리핀, 달러, 그리고 유로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통화가.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머니그램이 전면적으로 쓰기에는 약간 여러 조건들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니그램 생각은 어떠냐면은 이제 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본인들이 이 점진적으로 쓸 거기 때문에 3분기 때는 영향을 미치기에는 어렵지만 4분기 때는 some impact 약간의 효과 엑스라피드를 씀으로써 나타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보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뭔지는 모르겠죠. 이제 구체적으로 언급 안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당연히 머니그램 입장에서는 송금 업무를 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늘어난다거나 또는 리프사가 항상 강조하는 프리펀딩 문제. 적어도 멕시코 구간에다가 프리펀딩에는 돈이 많이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엑스라피드를 효율적으로 쓸수록, 그러니까 멕시코 구간에 머니그램이 돈을 보내는 거 있어서 엑스라피드로 다 커버가 된다면 멕시코에다가 쌓아둘 필요가 없죠. 프리펀딩을 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멕시코 페소로. 그러니까 그런 자금을 꺼내서 본인들이 어딘가에 따로 필요한 데에 쓸 수 있다거나 이런 효과들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더 나가서 좀 디테일을 가미하자면 프리펀딩 할 때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돈을 묶어두는 것도 묶어두는 거지만 그 묶어둔 돈을 홀딩 코스트가 생기지 않게 관리를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해야 돼요.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그런 비용까지도 절감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 이제 효과를 보는 거는 4분기 때부터 볼 수 있을 것 같다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빠르게 갈게요. 이거는 테니토시라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아마 대부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리프사 비즈니스 모델과 XIP 잘 아는 사람 저한테 물어보면, 해외에서 누구누구 있어요 물어보면, 해외뿐만이 아니라 그냥 세계를 싸잡아서 물어본다면은 전 딱 두 사람을 꼽겠습니다. XIP 트럼프, 요즘에 잠수죠. 요즘에 왜 잠수인지 모르겠죠. 아무튼 그 사람, 그리고 또 한 명이 일본의 테니토시입니다. 이 사람도 되게 잘 알고 있어요. 이 두 명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이 사람이 직업이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금융 쪽 관련자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인덱스를 만들었어요. 자기가 지표를. 그래서 어떤 인덱스를 만들었냐면,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 이제 빗소가, 멕시코에 있는 빗소가 엑스라피드 파트너 거래소인데, 지금 그 파트너 거래소에 있는 빗소의 볼륨이라던가, 그리고 실제로 거래되는 멕시코 페소, 이 피아트, 그리고 여러가지 가격 변동성, 볼라틸리티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해서 인덱스를 만들었는데 어느 정도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은 7월 말이잖아요. 실제로 머니그램이 쓰기 시작한 게. 근데 지금 이 파트너 관계를 발표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느 시점이 된 이후에 그때부터 이 인덱스, 그러니까 이 인덱스의 의미 자체는 그겁니다. 얼마나 이 빗소라는 거래소의 유동성이 늘어나는지 그거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테이토시가 개발한 인덱스에 따르면은 유동성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잠깐 볼까요? 보면은 오더북이 늘긴 늘었어요. 원래 이 정도까지 쌓이지가 않거든요. 지금 사이즈를 보면은 100만 개가 쌓였죠. 이쪽 바이 쪽, 바이 오더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멕시코로 XRP가 많이 들어가죠. 엑스라피드로, 그러니까 타국가에서 멕시코로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쪽에는 오더북에 이게 많아야 돼요. 왜냐면은 XRP를 이 거래소로 집어넣고 멕시코 페소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필요하겠죠. 나 XRP 사겠다. 뭘로? 멕시코 페소로. 이 주문이 걸려있는 거 활용해서 멕시코 페소로 바로 바꿔낼 수 있잖아요. 이쪽 오더북이 중요하거든요. 멕시코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이쪽 오더북이 되게 두꺼워져 있어요. 예전에 이 정도로 두껍지 않았습니다. 되게 많이 두꺼워졌어요. 그리고 볼륨도 지난번에 잠깐 반짝 많이 올라서 저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볼륨이 다시 줄긴 줄었는데 해도 요즘에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떨어졌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7월 1일자인데 이때쯤이 오늘날보다 거래량이 훨씬 높았거든요. 해도 이때랑 최근이랑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빗소는. 예. 그런 점에서 예, 전체적인 그 시장 상황의 볼륨 흐름을 비교한다면은 오늘날이 이때보다 훨씬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할 때 얘네가 지금 괜찮은 상황이 아닌가, 예,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지켜봐야겠죠.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인덱스는 네, 웹상에서 언제든지 이 인덱스 개발자인 테니토시가 갱신을 하지 않더라도 언제나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개발을 해놨어요. 시나 애플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예, 여기 리트윗한 거 있거든요. 요거 참고하시면 돼요. 구글의 스프레드 시트로 이거 클릭하면은 계속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하시고요. 자, 데이비드 슈왈츠 오랜만에 이 사람이 얘기한 거 리트윗 했는데 이 얘기는 그겁니다. 예,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엑스라피드 고객들이 그들이 이제 본인들이 누군지 밝히기 원할 때 본인들이 이제 공지를 한다. NDA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엑스라피드 고객이 야, 우리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돼. 엑스라피드 쓴다고 할 때만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제 데이비드 슈왈츠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엑스라피드 고객인지 아니었는지 발표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말이지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리플렛이 작동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FI 금융기관들은 엑스라피드 커스터머가 될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XRP 리퀴디티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페이먼트 한 거를 XRP로 세틀먼트 하기 위해서 엑스라피드 커스터머가 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전체 전체의 그런 하나의 분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는 물론 이제 디테일까지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좀 약간 어떤 의미로 얘기를 했는지 약간 분석을 해서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이게 실제로 지금 리플렛터크 안에 이런 멤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가면은 리플사가 중간에 노리는 그림이 이거거든요. 한거래 은행들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보낸 쪽 샌드, 리시브 받는 쪽이라고 할게요. 자, 오늘날 같은 경우 엑스라피드 쓰면은 요 중간에 거치는 두 개가 뭐죠? 다 암호화폐 거래소예요. 익스체인지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환거래은행들이 XRP를 직접 보유하기 시작하면 뭐가 가능해지냐면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거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거칠 수 있게 됩니다. 얘네들이 컨버팅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달러를 보내잖아요. 미국 쪽에 있는 달러권의 환거래은행, XRP를 홀드하고 있는 환거래은행이 XRP 시세에 맞춰갖고 달러를 받고 XRP를 보내주는 거죠. 목적지 국가에다가. 그러면 그쪽에도 XRP 홀딩하는 환거래은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는 여기가 만약에 멕시코 페소라고 하면은 시세에 맞춰서 멕시코 페소랑 교환을 하는 거죠. XRP를 받고 그 시세에 맞게 멕시코 페소를 넘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 리플사가 중간 다리로 설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 단계 가면은 그냥 모든 은행들이 XRP로만 주고받는 거예요. 그냥 주거니 받거니 주고받거니.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완성형 그림에 가까운데 이 그림을 노리고 있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보면은 되게 특이한 게 암호화폐 거래소의 그 리퀴디티를 이용하는 게 아니죠. 환거래은행들이 XRP의 리퀴디티를 대주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있는데 이런 식의 그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리플 네트워크를 처음에 페이먼트 네트워크를 키웠다가 요즘에 컨버전스를 하고 있죠. 점점 그냥 리플 네트워크 일체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세틀먼트도 되고 페이먼트도 되고 XBR로 기업들도 쓰고 약간 고객들 입장에서 편하게 쓸 수 있게 약간 삼위일체 특정 중개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 있죠.
신의 존재는 삼일체, 막 성부, 성자, 성령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X 커런트와 X 라피드, X 비가 삼일체, 리플렛 토큰만 싸게 그냥 보낼 수 있다. 이런 거 빠르고 저렴하게 약간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저거는 여러분들 그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리플렛 멤버는 엑스라피드 고객이 될 필요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XRP를 홀딩해서 나타나는 리플렛 멤버가 등장하면은 얘가 리퀴디티를 대주게 될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아시는 엑스풀의 존재 바로 저겁니다. 저 얘기 하는 거예요. 엑스풀이 막 대출 시스템 막 이런 걸로 막 알려져 갖고 제가 엑스풀 얘기만 나오면 많이 설명드렸죠.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요거. 요 그림. 뭐 랜딩 시스템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알려져 있는 거는. 자, 그거고요. 그리고요.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미국 시간 기준으로 8월 5일날 오후 1시 30분에 패드에서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 써있죠. 라일이라는 사람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파월이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조만간 그 페이먼트 시스템, 차세대 페이먼트 시스템 관련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얘기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고, 저도 궁금합니다. 이때 뭔가를 밝히게 될지. 근데 아직은 다른 소식으로 단서가 나온 게 없습니다.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8월 6일 새벽쯤이 되겠죠. 패드 지역이 어디죠? 워싱턴인가요? 어딘지 모르겠는데 대충 10시간 전후로 차이가 날 겁니다. 미국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시간으로 8월 6일 자정 전후 또는 늦으면 이제 새벽 시간 예상되는데, 그때 발표를 하는 내용을 들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패드든 뭐든 간에, 중앙은행이 뭐가 됐던 간에, 야, 우리 페이먼트 시스템은 코르다 선택했어, 또는 XRP 선택했어, 이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리프사 비즈니스와 XRP를 안다면은 그런 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리프사도 그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작업도 안 쳐요. 뭘 기대하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 걔네 페이먼트 시스템 또는 RTGS 시스템을 뭘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플랫폼으로는 지들 맘대로 하라는 거예요. 뭐 코르다를 선택하든 하이퍼레저, 패브릭하든 쿼럼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본인들이 이 기종,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 또는 다른 페이먼트 시스템과 RTGS 시스템 연결할 때 우리는 그 수단으로 IRP를 선택하겠다, 또는 IRP 기반으로 만든 엑스커런트를 채택하겠다, 이것만 보시면 되었다. 만약에 어떤 중앙은행이든 이 얘기를 한다, 채택을 했다는 얘기를 한다, 그럼 리플사는 적어도 그 해당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목표하는 바를 100% 달성한 겁니다. 그것만 딱 보시면 돼요. 그림도 한번 보고 갈까요? 아무래도 그림 보는 게 가장 이해가 빠르겠죠? 리플사가 항상 노리는 건요, 리플사가 항상 노리는 건 제가 원래 링크가 있었는데 왜 안 뜨지? 리플사가 노리는 건요, 파이탑 PDF고 사이트는 IMF. 제목은 뭘로 했을까요? 이름이 아닌가? 이름이 아닌가? 이름 뭐였죠, 이 사람? 요거네. 자, 여러분들 이 그림 한번 보고 갈게요. 그림 보면은 이해가 빨라요. 제가 중앙은행 관련돼서 많이 보여드렸던 거. 요 그림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요거 보이시죠? 리프사가 중앙은행 갖고 만들고 싶은 그림. 니네 국내 엑스커런트로 다 하고 중앙은행들끼리 IRP 통해서 연결하자. 더 나가서 이제 IRP 기반으로 만든 엑스커런트 쓰면 더 좋은 거고. 리플렛 토크 돼 있잖아요. 리프사가 만들고 싶은 그림 요겁니다. 요것만 보면 돼요. 얘네 자체의 플랫폼, 페이먼트 시스템, RTGS 뭘 써도 상관없어요. 서로 이기종 연결하는 거,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할 때 리플렛 토크만 써주면 장땡입니다. 그걸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여기 써있죠?
여기 써있죠? 예, RP에 써있죠? 이것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리프사 딴 거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딱 요것만 노리는 거예요. 그 점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예, 이거 갖고 선동꾼들이 막 이상한 얘기 되게 많이 할 수도 있어요. 속지 마세요. 리프사가 노린 거 이거 하나입니다. 그냥 이것만 딱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날 발표할 때도 그것만 포커싱 잡아갖고 그런 얘기를 하나 안 하나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요한 소식은 다 말씀드린 것 같네요. 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요거 여러분들 이거 그냥 짭짤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이 레오라는 양반 대부분 여러 소식들 적극적으로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해외 커뮤니티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XRP 아케이드라는 사이트 운영하는데, 이 사람이 이 XRP 팁봇을 활용해서 재미난 거를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은 자기 사이트에 오면은 하루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따지면 24시간마다 한 번 올 때마다 0.01 XRP씩 누르면은 팁을 줍니다. 여러분들 XRP 팁봇 계좌에 24시간마다 0.01 XRP씩 공짜로 줘요. 이 사이트 가면. 그럼 얘는 왜 주냐? 왜 주냐 하면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이트 방문하는 대가로 팁을 주겠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수익 모델이 방문객들이 어떤 컨텐츠 크리에이터 사이트를 방문하면은 그 사이트에 있는 광고 보면서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돈을 벌기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컨텐츠 소비자들한테 내 사이트 정기적으로 오시면은 와갖고 클릭 한 번만 하시면은 보상을 드릴 테니까 오십시오, 제 사이트에 많이들 놀러 오십시오, 이런 형태입니다. 미끼를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발상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앵벌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가서 앵벌이 하셔도 좋습니다. 이거 한 달 내내 하면 0.3 벌 수 있어요. 0.3이지만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개당 1000만원 되면 0.3도 한 300만원 됩니다. 갑자기 슬퍼지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0.01이라도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가셔갖고 꾸준히 받으세요. 자, 그래서 주요한 소식들 빠르게 정리 끝났는데요. 그렇습니다. 그죠?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머니그램 갖고 이제 질문 많이 주신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머니그램 월마트 갖고 이제 정말 못 살겠어. 소설꾼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속이는데, 소설꾼들 참 진짜 얼마나 돈을 벌고 싶으면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닌 건 아닌 거니까.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월마트랑 머니그램은 여러분들 이미지로 보자. 자, 보이시죠? 월마트와 머니그램은 파트너, 그러니까 항상 파트너의 내용을 보셔야 돼요. 파트너 내용. 그러니까 이 선동꾼들이 잘하는 거, 소설꾼들이 잘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자, 예를 들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동꾼들 잘하는 패턴. 머니그램과 월마트 파트너. 근데 머니그램은 리플사 끈끈한 관계. 엑스라피드 써. 그럼 3번 결론이 이렇게 나요. 항상 선동꾼들은 이런 거 좋아하죠. 왜냐면 훅하니까. 결론은 어떻게 냈냐면, 결론 월마트도 리플사 솔루션 쓴다, 또는 월마트도 리플사 고객이다, 또는 월마트가, 이건 약간 디테일이 있는 거죠. 월마트가 페이먼트 할 때 머니그램 쓰니까 다 리플렛 쓰는 거다, 뭐 이런 식의 결론인데요. 정말 꿀밤한데 맞아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을 자꾸 선동해갖고 말도 안 되는 진짜 개소리를 하는데, 여러분들을 항상 내용을 보십시오. 자, 보시면은 속지 마세요. 다 자극적인 거 얘기해갖고 여러분들한테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절대 속지 마십시오.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 월마트에 이런 캐시아웃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송금 센터를 만들어 준 거예요. 송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월마트가 있으면은, 자, 월마트에 놀러 갔어요. 장 보러. 근데 가면은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머니센터라고 송금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계좌이체하고. 그럼 거기 가면은 거기에서 머니그램 통해서 송금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월마트가 일종의 머니그램 지점 역할을 해주겠다고 파트너십을 맺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머니그램 같은 경우는 은행이 아닙니다. 이런 송금 전문 업체한테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얘네는 은행이 아니니까 계좌 역할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인프라가 여기저기에 뭐 지점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을 쓴다고 해봐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저도 그렇고. 그러면 저희가 그 계좌를 갖고 있으면 돈을 뽑으려면, 뭐 오늘날에 실제로는 ATM기 어디 가도 카드만 넣고 출금이 가능하지만, 옛날엔 안 그랬잖아요. 옛날에 되더라도 막 수수료 많이 내고 그래야 됐죠.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MT 업체들이 본인들이 막 지점을 여기저기 만들기 힘들단 말이에요.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필요에 따라 지점 만들지만, 파트너를 맺어갖고 월마트 지점들을 본인들 지점처럼 이용할 수 있게 서로 협력을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뭐 이제 월마트에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겠죠, 머니그램이.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머니그램으로 제가 돈을 보냈어요. 그러면 그 돈을 수령하러 어디로 가야 되죠? 뭐 은행 계좌를 통한 송금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송금을 해보신 분 아실 겁니다. 송금 전문업체 통해서 송금하면은 은행 계좌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은행 계좌가 아니라 뭐 카드 통해서 그냥 머니그램의 전자적인 계좌, 그런 거 통해서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은행에서 출금하기 힘들잖아요. 이런데 지점 역할을 해주는 파트너 관계에 있던, 아니면 머니그램이 직영하는 지점이던 그런 데 가갖고 페이아웃을 하는 거죠. 돈을 꺼내는 겁니다. 거기서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역할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련된 소식을 정확하게 보는 거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월마트 안에서 머니그램 통해서 송금을 하고 받을 수 있는 역할을, 지점 역할을 해주는구나. 그리고 만약에 고객들이 월마트 가서 머니그램 통해서 이제는 엑스라피드 쓰고 있으니까 멕시코로 이런 데 보내면은 엑스라피드가 쓰이겠구나, 이 정도가 정확한 거죠. 근데 이거 갖고 또 월마트도 리포사 고객이 됐느니 막 그냥 단어만 연결해요. 우리 선동꾼들은, 여러분들 되게 특이한 거 알려드릴까요? 선동꾼들은 디테일이 없어요. 디테일이 절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디테일이 없다. 왜냐? 아는 게 없어서. 디테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못하고 그냥 월마트랑 머니그램 파트너십 끝났어. 3단 논법에 의해서 머니그램이 리프사랑 파트너 끝났어. 그러니까 월마트는 리프사랑 파트너. 여러분들 대박입니다. 항상 이런 식이에요. 세상 참 살기 쉽죠? 이거 아니에요. 진짜 못 살아, 난 정말. 월마트 관련된 거는 그걸로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지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파트너십 관계는. 덥다. 그래서 이것까지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질문 많이 하셨던 것도 이걸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네요. 이건 좋은 거죠. 나쁜 거란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머니그램의 지점이 늘어나는 거니까. 이거 종이로도 있네. 이런 우리 은행에서 송금 보낼 때 종이다 쓰는 거 있잖아, 전표처럼. 그것도 이렇게 캡처해서 올려놨네요. 자, 그래서 오늘 소식들은 이렇게 해서 정리가 끝났습니다. 4분기 되면은 전 되게 궁금한 게, 머니그램은 왜 4분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되게 궁금한데, 얘네들이 분명히 4분기에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그걸 볼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멕시코랑 필리핀 정도 쓰는 걸로 그렇게 임팩트가 바로 나오나요? 저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어떤 임팩트를 얘기하는 건지, 이 부분 4분기 때부터 보기 시작할 거라는데, 진짜 되게 궁금하네. 네, 여러분들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머니그램의 규모를 볼 필요가 있어요. 머니그램 이렇게 하지 말고 MTO 볼륨 머니그램까지 칠까요? 자, MTO 또는 MTP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 보시는 이거 방문해서 볼게요. 그림 더 크게 볼게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2019년 8월 3일 기사입니다. 요 규모 보이시죠? 요 규모 지금 보시면은 가장 최근 기사인데 출처는 세이브온샌드닷컴의 분석입니다. 보시면은 80억이 아니에요. 80빌리언이니까 이게 800억 달러죠. 웨스턴 유니언 압도적인 1등이죠. 2, 3등을 다 합쳐야지 이거 하나의 1등. 격차 되게 큽니다. 그만큼 웨스턴 유니언이 압도적이에요. 그죠? 이 친숙한 이름 보이시죠? UAE 익스체인지 우리 리플렛 멤버죠. 되게 적극적인 멤버입니다. 트랜스퍼 와이즈는 리프사 관련돼서 칭찬은 많이 했어요. 영국에 있는 이 MTO 업체고요. 다만 얘네가 리플렛 멤버 들어왔다는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리플렛 멤버 아니고 모니그램이 4등으로 리플렛 멤버, 리아가 5등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규모에 있어서는 2, 3등을 합쳐야지 1등 하나입니다. 그만큼 웨스턴 유니언이 굉장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5등 안에 드는 업체 중에 2, 4, 5등이 다 리플렛 멤버고요. 그리고 머니그램 같은 경우는 엑스라피드 이미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좀 안 됐죠. 자, 그래서 이 규모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연간 보내는 거죠. 12달이니까. 프리비어스 12months라고 돼 있는 거 보면은 최근 12달이에요. 아이고, 월이로 썼네. 최근 12달 볼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니그램 같은 경우는 20을 좀 넘겼는데 대충 한 23 정도로 봐줍시다. 23빌리언 달러거든요. 그럼 230억 달러예요. 1년에. 이거 그냥 많이 봐주겠습니다. 많이 그냥 후하게 쳐줘서 좀 더 늘어난다고 치고 365로 해주죠. 그러면 하루에 1억 달러거든요. 머니그램께 다 엑스라피드 쓰인다는 가정하에도 하루에 1억 달러 추가되는 거예요. 볼륨이. 자, 오늘 시장으로 돌아가서 좀 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코인마켓캡 안 쓰려고 합니다. 뭐 쓸 거냐면 리프사가 기준으로 잡는 걸 쓸게요. 컴페어 크립토를 쓰겠습니다. 앞으로 볼륨 볼 때 얘네 쓸게요. 자, 1억 달러가 하루에 추가된다고 하면은 오늘날 XRP 볼륨이 보시는 것처럼 100만 단위에요. 밀리언 단위이기 때문에 100만, 1000만, 약 3억 달러 정도 되는데, 만약에 머니그램의 송금이 전부 다 엑스라피드로 처리된다 할지라도 하루에 1억 달러가 추가가 안 돼요. 볼륨이. 이 실사용 볼륨이 모니그램이 전부 다 모든 볼륨이 전체 다 되더라도 1억 달러가 안 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요거 230억 달러 정도 됐죠. 하루에 1억 달러가 안 돼요. 한 0.6, 0.7 정도인데 이 실사용 볼륨이 아닌 볼륨이 훨씬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솔직히 더 필요해요. 더 들어와야 돼요. 머니그램 하나 갖고는 안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머니그램 전체 볼륨 엑스라피드 쓴다고 할지라도 지금 잽시가 안 되죠. 잽시 안 될 뿐더러, 그리고 오늘날에 쓸 수 있는 구간도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머니그램이 아무리 엑스라피드 적극적으로 써도 쓸 수 있는 구간이 한정됐기 때문에 저 전체 볼륨도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보신 거 있죠? 이런 친구들 들어와야 돼요. 지금 웨스턴 유니언, 요 익스체인지, 리아, 이 친구들이 들어와줘야 됩니다. 여기 좀 익숙한 친구들 보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친구들도 리프사에 협력적이죠. 리플렛 멤버이기도 하고요. 월드램이 이거 필요 없고, 시티뱅크가 있네요. 자, 어쨌든 5위까지만 한정지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리플렛 멤버들 꽤나 들어있는데 이 친구들도 빨리 엑스라피드를 써줘야지 우리가 실사용량에서 뭔가 기대해볼 만한 상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머니그램이 뭘 봐서 4분기 때 임팩트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뭐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공개적으로는 지금 멕시코, 그리고 필리핀, 미국 달러, 그리고 유로화 이 정도만 쓰일 수 있는 걸로 공개돼 있고, 앞으로 브라질이 예정돼 있죠. 3분기에. 근데 사실은 NDA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개적으로 안 나와서 그렇지 사용 구간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거를 비밀리에 그냥 운영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정보를 알아서 그런 건지 뭔지는 저희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양반들이 도대체 뭘 보고 4분기 때부터 그거를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4분기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얘기한 거랑 좀 연관 있는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지금 레미트르라고 하는 이 업체는 리플랜 멤버입니다. 멤버이면서도 작년에 수요일 때 그 800파운드 고릴라 세션에 들어와서 그 세션하는 엑스라피드를 쓰는 업체들만 들어왔었거든요. 참여했는데 거기에서 진행을 맡았어요. 레미트르 CEO가. 얘네들은 캐나다 베이스로 해서 뭐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쪽, 아프리카 쪽 송금을 좀 위주로 하는 애들인데 얘네들은 그 뒤로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아무 소식도 없는데 지금 오늘 올린 것 중에 제가 왜 이거에 깜짝 놀랐냐면은 이 내용을 보시면 캐나다 달러와 미국 달러 간에 얘네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환전을 해주면서 전혀 수수료를 안 받고 처리해주는 내용을 올렸어요. 이 내용을 쭉 보시면은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수수료 전혀 안 받는다고. 근데 이 수수료 안 받을 수 있는 거는 말이죠. 그게 전제가 돼야 돼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외화를 보유한 거잖아요. 캐나다 베이스면 캐나다 달러는 자국 화폐니까 상관없는데 얘네가 미국 달러는 외화잖아요. 외화를 보유했는데 그 보유하는 홀딩 코스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고객들이 캐나다 달러에서 미국 달러로 또는 미국 달러에서 캐나다 달러로 바꿀 때 피를 안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피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다가 높이라고 막았니? 높이라고 표현 안 하고 저것만 표현했나 보네. 이렇게만 표현했나 보네. 제로라고 표현했네요. 제로. 자, 항상은 아닌데 종종 제로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게 성립을 하려면은 제가 말씀드린 건 홀딩 코스트가 0이 돼야 됩니다. 본인들이 그 외화를 보유함에 있어서 비용이 들지 않아야지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이 스프레드 코스트만 받아서 이익을 실현할 수 있거든요. 본인들이 이 외화에 대해서 마켓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이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달성하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재무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웨스턴 유니언처럼. 아니면은 온디맨드가 가능하거나, 본인들이 고객을 위해서 바꿔치기를 할 때 실시간으로 저렴하게 엑스라피드처럼 그런 식으로 바꿔치기가 가능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이 전제를 실현하려면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헐이라고 달아놓은 거예요. 근데 아직 뭐 없죠?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거예요. 이거는 이게 얘네가 엑스라피드 써서 그런 건지. 근데 캐나다는 아직 얘기 없거든요. 물론 이제 캐나다에 이 유동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래소가 있긴 합니다. 코인필드라는 거래소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걔는 가능해요. 달러도 되고 캐나다 달러도 되거든요. US 달러도 되고. 뭐 거기 통해서 가능하지만 오피셜이 없으니까 그런 이유로 몇 가지 가능성은 점칠 수 있지만은 확인이 안 돼서 이제 헐 이렇게 한 거죠. 그 내용입니다. 이 은근히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헐이라고 한 거예요. 뭘까 하면서. 자, 그래서 오늘 소식들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네요. 와, 40